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1000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그동안 요즘 사건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를 자주 못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분할하는 방법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명의신탁, 저희가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아버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신축한 거에 대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자녀분들이, 아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다른 상속인들이 그걸 명의신탁 주장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례는 지금 이 명의신탁에 대한 사건은 지금 피고 측에서 항소를 해서 항소심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상제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저희하고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종종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건을 해도 그렇고. 어떤 문제냐면, 대법원 판례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일남, 이남이라고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요 2분의 1 지분이 아버님 지분이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아들이,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아들이 2분의 1에 대해서 어머니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에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있었습니다. 현금, 예금. 예금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7분의 2, 7분의 3, 7분의 2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어머니와 이남이 일남을 상대로 그렇게 진정 명예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진정 명예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원래 나한테 받아야 될 것이니 이거를 나한테 넘겨라는 겁니다. 원래 말소를 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다 말소를 하고 이렇게 다시 넘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불편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진정 명예 회복입니다. 자, 이 사건을 이제 대법원 판결인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봤냐면, 그 이유는 이남이 초과 특별수익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저도 이제 상속을 전문을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그런 경우를 봅니다. 피상속인,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은 자녀가 일방적으로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를 쳐버립니다. 그냥 한번 말씀드렸던 저희 1심 판결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 재판은, 그 재판도 초과특별수익자가 일방적으로 법정 등기를 친, 상속분대로 법정 등기를 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의 문제죠. 자, 이 상태로 보겠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에서 7분의 3, 7분의 2, 7분의 1을 이 상속인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7분의 1을 갖고 있는 상속인은 이미 피상속인부터 많은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풀어갈 거냐는 거죠. 또는
저희가 예전에 이제 했던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일남과 일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3자가 유언 등기를 칩니다. 유언. 자, 근데 이 유언이 무효입니다. 이게 소송 과정을 통해서 무효로 판단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등기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입니다. 등기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기각. 진정 명예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구체상속분 일람은 많이 증여를 받았으니 상속분이 없다. 그래서 법정 지분의 7분의 2는 말만 7분의 2지 사실상 0이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7분의 2를 넘겨라 하는 이 진정 명예 회복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속재산, 현재 지금 말씀드리는 상속재산 분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공유관계를 형성합니다. 이 공유는 법정 지분입니다. 이 공유는 잠정적 공유입니다. 확정적 공유가 아니고 잠정적 공유 상태입니다. 이것을 물권적 공유, 확정적 공유로 돌리는 방식이 바로 한번 강의를 했고 지금 앞으로 강의를 할 예정인 상계분할이라든가 또는 표기분할입니다. 이게 물권적 공유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상태에서 이거 없이 잠정적 공유 상태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명예회복은 무효인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법정 지분의 등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자체는 지분의 문제일 뿐이지 잠정적 상태에서는 법정 지분 등기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효한 공유 상태를 법정 지분에 대한 유효한 공유 상태를 무효라고 하면서 구체적 상속재산 분할 없이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셨는데 일남 있고 일녀가 있습니다. 여기 제3자가 어머니에 대해서 무효인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으로 등기를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을 하고 이제 소송을 한 겁니다. 소송을 했는데 이 일남은 그래서 1심에서는 이 제3자의 유언에 의한 등기를 전부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항소가 일어났습니다. 항소가 일어났니 이 일남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유언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정을 하는 여부를 두고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잠정적 공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에게 확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잠정적 공유 상태의 지분에 대해서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지분이 불확정인 상태에서 우리가 공유자이기 때문에 이건 보전행위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항소심 결과 이 지분은 유효하다. 공유자인 잠정적 공유든 뭐든 공유자인 일남의 법정 지분을 초과해서 그 지분까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에 선고를 했지만 역시 기각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예. 법정 지분대로 돼 있는 경우. 그런데 상속분이, 구체적 상속분이 그거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또는 무효인 유언으로 그 전체를 등기한 경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는 문제입니다. 민사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민사로는.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만약 어떻게 풀을 것이냐. 법정 상속 등기를 친 거. 그 유언 등기를 친 거. 근데 이거는 구체적 상속분이 아직 가려지지 않은 거. 그리고 이거는 무효의로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일단은 가처분을 해놔야 됩니다. 일단은 이거는 뭐 어느 그 다음 절차가 어떻든 간에 가처분해서 이 지분의 변동을 막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3자가 개입이 되면 나중에 판결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냐? 원인. 가처분에는 뭐든지 원인이 들어갑니다. 이거 상속권입니다. 상속권을 원인으로, 내가 취득할 상속권을 원인으로 가처분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가처분 신청을 넣어서 그 가처분 인용을 받은 경우가 최근에 몇 건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이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희가 했던 거, 무효, 뭐 구체상속권을 통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1심에서 이겨가지고 확정된 건, 그것도 가처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다른 거 대위등기 채권자, 상속인의 우리가 유효를 받았는데,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한 다음에 경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처분 인용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강제경매 정지 신청을 중지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가처분을 합니다. 근데 가처분 갖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민사로 갈 것이냐, 상제분할로 갈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걔를 닭이냐 이 알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가처분을 하고 그냥 상제분할 들어가면 됩니다. 상제분할 들어가서 그 상속분대로 나중에 경정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제3자인 경우 또는 상속인인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효라 그래서 법정 지분까지 침범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 항소심에서 법정 지분을 건드릴 수 없는 걸로 판결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1심을 해서 무효 넣는 다음에, 무효가 전부 말소가 된 다음에 이거를 같이 넣으라 그랬습니다. 이걸 넣자. 근데 이걸 안 하셨죠. 안 하셨는데, 넣었으면 아마 좀 달라졌을 겁니다. 자, 법정 지분대로 등기가 되면 가처분을 합니다, 일단. 가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상계분할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계분할을 들어갔을 때, 이 유언이 만약에 유효라면, 각하가 됩니다, 각하. 왜냐면 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이 유효하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언은 재산, 적법 유언 재산에 대한 상계분할은 각하입니다, 각하. 근데 만약에 이것이 무효라면 분할이 되겠죠. 분할이 되면 그 분할 비율을 기준으로 경정을 하면 됩니다. 가처분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일부 재판부에서 유언이 무효인 확인을 받아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사로 갑니다. 그냥. 민사로 가서 1심을 판결을 받습니다. 1심을 판결을 받는데 만약에 1심에서 두 가지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인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용이 되는 경우는 뭐 피고 쪽에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피고 쪽 문제니까 저희가 관여할 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정상속분은 침범하지 마라 이렇게 판결을 하면 항소를 한 다음에 상계분할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계분할을 신청해서 구체성법을 따진 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유언인 경우는 곧바로 이게 상속인이 이 수유자다 유언을 받는 사람이다 보면 곧바로 그냥 상계분할 들어가서 이 안에서 다투는 게 효과적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단축하고 그래서 유용 무효까지 여기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제3자라면 여기서 이 상계분할은 상속인만이 참여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소송 고지를 떠나서 제3자가 유언을 받은 재산을 상계분할 소송에서 무효까지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민사로 가는 겁니다. 민사로 와서 1심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이 상속을 많이 하니까 이게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봐도 그냥 탁 들어온다 이게. 근데 이거 전문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갖고 거기서 추론을 해서 이제 그거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그 법정 등기, 초과 특별시익자의 상속인이 일방적으로 법정 등기를 치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유언을 받았는데 그 유언 자체가 무효로 보일 때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내가 구체적 상속분만큼을 찾아올 수 있느냐 안전하게 그 절차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정 상속 등기를 쳤다. 이러면 가처분을 합니다. 일단 피보전 권리는 상속분입니다. 그 다음에 상계 분할을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유언인 경우가 상속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와 제3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설명한 도표 그린 거는 캡처하셔서 보시면 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 캡처하신 다음에 그 사진으로 저장을 해두시면 나중에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 이제 흐름이 보이니까요. 보시면 상속인 경우는 여기서 상계 분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무효로 다툽니다. 무효를 다투면 됩니다. 포괄리징이 아니라면 뭐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상속 대상이 있으니까 그거 계속 갑니다. 그냥 그게 유효로 판단이 되더라도 나머지 상속 재산을 또 나눠야 되니까 계속 갑니다. 다만 이제 전체가 포괄리징인 경우 또는 유언했는데 상속 재산 전부에 대해서 유언한 경우는 그때는 뭐 기각되면 유효인 거로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제 뭐 그 각하 결정이 떨어지고 유료로 가게 됩니다. 요건 그거는 이제 경우에 서는 제가 그리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지면도 모자라고. 제3자가 하는 경우는 민사로 갑니다. 이게 민사에서 무효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가처분은 여기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도. 그 다음에 1심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상계분할을 들어갑니다. 1심이 끝났다.
민사가 그러면 그 다음에 상제 분할 들어갑니다. 당연히 여기는 이제 민사가 항소가 되겠죠. 만약에 전부 말소했다. 이겨서 전부 말소했다. 뭐 그렇게 되면 그 말소는 확정이 됐다. 그러면 그냥 별다른 문제 없이 상계분할입니다. 근데 항소해든 내가 뭐 이기든 지든 뭐 그러니까 지분 전부를 말소시키든 아니면 내가 일부를 말소시켰든 항소가 되면 그때는 상계분할을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면 무효가 됐는데 무효의 범위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계분할에서 여기서 구체적 선고를 가리면 됩니다. 요게 확정이 되면 다시 여기로 가서 2심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제3자가 뭐 위헌을 받았든 아니면 그 상소인이 위헌을 받았든 또는 법정 상속 등기를 친 거든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법정 상속 등기를 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와 누군가가 상속인이든 아니면 뭐 며느리든 손자든 유증을 받았는데 그 유증이 무효로 보일 때 그럴 때 어떻게 이 재산을 지키고 내가 나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취득할 수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주제인 지난번에 이제 뭐 그 상속재산 분할 방법 유언 그거 다음 챕터인 협의 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가 조금 이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